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부산에서 펼쳐지는 경남도민일보의 대상경주 출전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그러니까 서울은 11두가 출전을 하고 부산은 15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이 마필들이 다 못 나오죠. 14두가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는 뭐 제외가 될 텐데, 이 한평샤인이 월요일날 훈련을 불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한평샤인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두가 출전을 하는데 경주 조건은 똑같습니다. 2세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산 안말, 미국 안말 많이 다 나오는데 서울과 좀 다른 점은 이 5두가 실전 경험을 못했습니다. 외산 안말들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거고, 제가 이렇게 분석 방송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14두가 출전을 한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마필이라도 뭐 14번 게이트 아니면은 13번 게이트 이러면은 2세 어린 마필이 이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앞말이. 순발이면 조금 괜찮지만 앞말이 그렇다면은 인기마들의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는 순간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게이트가 나와봐야 뭐 입상의 당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하는 방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든가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닥터 오스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장산여제의 올드패션드의 장산여제이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직전 누키 스테이크스에서는 3착을 했습니다. 질마필한테 졌습니다. 판타스틱 킹덤은 현재 지금 부산에서 2세 순발 최강이고 즐거운 여정은 2세 안말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안말 최강, 순발 최강한테 졌기 때문에 이 닥터 오스카가 3착을 했지만은 결코 못 뛴 것도 아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1200m 선두 외곽 전개를 하면서 2착을 했는데 그때 우승한 마필이 어게인 터치입니다. 어게인 터치가 이번에 우승으로 3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마필도 상당히 능력치가 좋은 마필들이고, 그리고 이 마필들이 그동안 뛰어온 편성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자들 틈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선전을 했고, 다만 아직 모래를 맞고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선입 전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워낙 순발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가더라도 선두권 공략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 닥터 패션과 전형제마인데 이 닥터 패션이 선행으로 7승을 거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면 단거리는 그대로 꼽는 마필이었는데 그 마필과 전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아직까지 선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를 맞은 적도 없지만 선행을 간 적도 없는데 선행을 가면은 분명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동안 빠르게 경주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200m 경주 성적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거리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 아니라 판타스틱 킹덤, 즐거운 여정, 어게인 터치 이런 센 마필하고 뛴 결과이지 얘가 못 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1200도 1분 13초 사로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뭐 그래도 가장 좋은 기록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닥터 오스카가 게이트가 극단적으로 외곽으로 밀리지 않는 한 뭐 제 능력 발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도 좀 강하게 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피플 파워입니다. 지금 이 순서는 레이팅 순서입니다. 모주너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직전 5전 만에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6군에서 2착 2번으로 승군을 했고 승군한 이후에 첫 우승을 거뒀는데 최근 1300m 뛰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1200으로 거리가 줄어드니까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순간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필은 채찍을 맞으면 꼬리를 흔드는 악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를 흔드는 악벽은 탄력 붙여내기가 마취가 순간순간 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앞에 가서 버티는 그런 전개를 해야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 아주 센 말이 없어서 해볼 만한 편성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력상 좀 열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못 가고.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이 강서 자이언트라는 마필입니다.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마는 유니온 넥스이고 모마는 넥싱턴 펄이라는 마필인데,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된 마필입니다. 85,000불에 도입이 됐고, 유니온 넥스 같은 경우는 강서 자이언트를 했을 때 그때 교배료가 6만 불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로 거의 뭐 반타작 났는데, 그래도 3만 불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올해 사이어 순위 23위입니다. 이 23위가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그 많은 시수말들 중에서 23위면은 뭐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유니온 넥스 자마들의 국내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도입된 한 1, 2년 전에 도입된 마필들은 그때 이제 유니온 넥스 자마들이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비싼 가격에 팔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마들이 수입이 힘들었죠. 국내에 수입된 자마들은 좀 안 좋은 자마들이 많이 수입됐고, 그래서 국내에 좋은 자마들이 못 들어와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 자마들 가격이 거의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데뷔전을 보면은 선입 전개를 했는데 모래 반응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잘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 차지는 모습은 보였고, 그리고 직선에서의 걸음을 보면 아직 걸음에 완전히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경주마로서의 자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즉 주행검사라든가 데뷔전 모습을 보면은 얘는 뛰는 스타일이 단거리는 아니고 장거리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단거리보다는 마일거리라든가 중거리, 중장거리가 훨씬 나은 마필이고, 다만 혈통은 유니온 넥스가 아주 좋은 부마이긴 하지만 시수말이긴 하지만 현재는 그 기대치가 많이 꺾였습니다. 물론 AI가 1.4를 유지할 정도로 자마들의 기본적인 성적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기대치만큼 못 뛰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무엇보다 이 유니온 넥스와 일루시브 퀄리티 간 결합, 그러니까 외조비가 일루시브 퀄리티인데 이 결합간 자마들의 미국 성적이 안 좋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두밖에 없긴 했지만 그 네두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혈통을 썩 좋게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향후 하위군에서의 어느 정도 능력 발휘는 기대되지만 얼마만큼 성장할지, 이 마필은 센 마필이야, 상위군까지 올라갈 마필이야,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훈련을 강하게 못하고 몸만 풀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단거리에 극단적인 빠른 흐름이라 자력으로 올라오긴 좀 힘들고 아무래도 어부지를 좀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샤프 아즈테카인데, 이 알파토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노키블리스까지는 제가 예전에 제 이 강태성의 경마TV 제 유튜브를 가시면은 2주 전에 이 금요 2경주 외산 신마 경주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전을 하려고 미뤘던 마필들이 이번에 다 출전을 합니다. 그게 좀 변수입니다. 사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100% 맞추면서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끌어올린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분명 출전 컨디션을 100%로 맞춰서 끌어올려 놨을 텐데 그 2주 동안 그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 외산 신마 분석
에서 뭐 바벨 션샤인부터 까르페 바벨, 루키 블리스, 라카르타, 알파토르 이런 마필들을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제 그 유튜브 가셔서 요걸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이번에도 뭐 재방송을 하는 건데 리바이벌이 되는 건데 뭐 그래도 간단하게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알파토르는 그래도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데뷔전인데, 샤프 아즈테카는 현재 교배료가 10,000불이고 마필 수익가는 35,000불입니다. 데뷔전 워낙 부진했어요. 그래서 좀 그 점이 좀 불안 요소이긴 한데, 동조이 같이 출전하는 이 피플파워와 병합을 하는데 병합시 얘가 좀 나은 그림입니다. 그 피플파워보다는 이 부마인 샤프 아즈테카 같은 경우는 현재 데뷔 실수말 순위 5등입니다. 근데 나름 양호하게 자마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합간 자마들은 대형말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 점이 좀 약점이고, 모계 라인이 상당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자마들의 성적은 별로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워낙 여유가 있었어요. 주행검사. 근데 불량주로라 좀 쉽게 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행검사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산업 전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행검사는 선행으로 갔고 데뷔전은 모래를 맞고 따라갔는데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지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000m부터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물론 1000m까지 나름 버텼는데 이번에는 1200입니다. 그래도 실전을 한번 경험해 봤다는 점이 강점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훈련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알파토르는 아마 이번에는 좀 앞에 간다면 좀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바벨 션샤인입니다.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마필이고, 이거제지레이러 자마인데 도입가는 30,000불입니다. 그리고 이거제지레이러 같은 경우는 LA가, 이게 미국에서 그 LA가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이 LA는 G코드로 루이지애나입니다. 루이지애나에서 55,000불의 교배료를 받고 있는데, 루이지애나에서 5,000불이면은 뭐 최상위급 시수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경용 기수와 기승을 하는데, 일단 뭐 동조 이번에 같이 출전하는 노키블리스와 병합하는데, 노키블리스보다는 좀 나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훈련 걸음은 크게 임팩트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부마인 이거제지레이러 같은 경우는 대형마 생산의 약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이지애나에서 탑 클래스 시스말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누이지애나에서 좀비마 생활을 하는 시한말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목장들의 그냥 에이스급 시한말들은 뭐 켄터키로 갈까 아니면은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얘한테로 올 텐데, 그 좋은 정비마들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이거제지레이더이기 때문에 뭐 그닥 크게 불리한 측면은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뭐 크게 혈통적인 특징은 없고, 게이트 이탈은 양호했는데 조금 주춤했습니다. 압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확인은 안 되는데, 그리고 중위에 처지면서 채찍 때문에 몰아냈는데 전반적인 주행검사 기록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뭐 하위군에서의 기본적인 경쟁력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크게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까르페 바벨입니다. 까르페 DM 의 자마로 역시 이마필도 루이지애나에서 실습을 생활을 하는데 교배료가 35,000불입니다. 그리고 도입가는 교배료가 3,500불이고 도입가는 35,000불입니다.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의외로 그 2주 전보다는 훈련 걸음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 걸음의 변화는 좀 뚜렷한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까르페 바벨입니다. 이탈은 보통이고, 그리고 주행검사 때 모래는 덜 맞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자꾸만 통과했는데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필은 경주마로서의 자질이 괜찮은 마필입니다. 자세라든가 주법 모두 양호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밀어낸다면 기본적인 순발력도 보여줄 것이고, 어쨌든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인데 그나마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두가 이 까르페 바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부지리성 노릴 수 있고, 그래서 나름 복병의 역할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카르타입니다.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훈련이 이제 2주 전에 출전할 예정이었다가 2주 딜레이가 되면서 2주 전보다는 상태감이 좀 못한 모습입니다. 제법 비싸게 산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22,000불이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이 그레이트니스가 시스말에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 2,500불의 교배료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트니스 자마의 경매가를 생각한다면 비싼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도 이 그레이트니스가 1.30으로 나름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형제 마인 그레이터 하버 K가 63전 8승을 했고 14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아주 좋은 경주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기본 이상은 했던 마필이고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한 이유, 능금을 받으면서 직선서도 거의 실전성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전성으로 몰아냈는데 주행검사 모습은 괜찮았는데 상태감이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이번에 1200이고 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아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로키볼리스 같은 경우는 뭐 부마는 네디스 데일이고 외저부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가 일본 말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유토피아 혈통령 올라가 보면 거의 모래주로 혈통령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잔디주로 유행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부마는 퍼스트코롭이 28이고 그닥 이렇다 할 능력 자체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외곽에서 말이 넘어가자 이제 고개를 들며 주행 밸런스 깨지고 주행 불량기를 보이면서 후미로 찾았습니다. 직선 탄력은 양호했지만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출전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제2의 드림 오브 킨입니다. JS 초이스는 마사이가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경주만 생활을 하다가 실수말로 국내에 들어온 마필인데 이때 이제 뭐 JS 초이스와 교배를 하면은 그 마필을 사주겠다고 마사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교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배 시수말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고업의 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 유리형 마필이고 직전 1200으로 거리 넓자 선행 가서 무너졌는데 좀 편성이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을 한 두 번의 경주는 편성이 약했습니다. 직전은 압박이 있었는데도 나름 버티면서 우승을 거두었는데 주로가 선행 불패 주로 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좀 본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선두 나가기 힘든 편성이고 전력상 열세인데 근데 좀 고민을 하게 하는 게 훈련거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업 동생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훈련거름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무시 좀 강하게 봐주긴 힘들지만 훈련거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현장에서 상태까지 그리고 마무리 훈련까지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어쨌든 전략상 열세이지만 훈련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그레이트 미스입니다. 지롤라모의 미스블루 자마이고 정도영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데뷔전 2선에서 굉장히 좀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차 많이 나게 2착을 했는데 그때 우승한 마필이 즐거운 여정입니다. 무리한 것 치고는 상당히 좀 잘 뛴 경주 내용이고 이전 때는 거의 뭐 로켓 같은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우승을 거뒀고 직전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정도영 기수에서 다실바 기수로 현장에서 교체가 됐는데 다실바 기수의 그 마필 파악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걸음이 안 나오면서 3착을 했는데 이때 우승한 마필이 드림 오브 킨입니다. 드림 오브 킨이 선행을 가고 이 마필은 3등을 했는데 압도적인 인기 1등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은 너무 실망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직전 부진의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200으로 거리가 늘어서 부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기수가 바뀌어서 호흡이 안 맞아서 부진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훈련 시 상태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정도윤 적인 기수인 정도윤 기수 안장이고 그래서 이전 동안 그 보여준 경주력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전 부진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조에 있는 그레이트 블루의 동생인데 그레이트 블루는 뭐 지금 1년째 휴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마필 이번에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한센 코드걸입니다. 한센의 케이프 코드걸 자마인데 원편 코드의 동생입니다. 원편 코드는 현재 잘 뛰고 있고
어쨌든 지금 19조에서 두 마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센 코드걸과 강서 자이언트 이 두 마필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두 마필 모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 아마 그 선택하는 마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한센 코드걸을 선택을 하면 한센 코드걸이 좀 더 나은 거고 그 강서 자이언트를 선택을 하면 강서 자이언트에 대해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직전 1200 선행 가서 쉽게 우승했고 직전에 이제 성군을 했습니다. 5군 성군전에 거리 늘고 그리고 게이트가 1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약간 힘소모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피표 파워가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뒀는데 이마필은 3착을 했는데 좀 종반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고 3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는데 이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 유량입니다. 선행을 가야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고 아직까지 모래를 맞고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못 가는 순간 그냥 좀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1200 기록이 1분 13초 후로 상당히 좀 우수한 경주 기록 그러니까 직전 1200 선행 가서 거둔 기록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선행만 간다면 이편성에서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데뷔전 2선 외곽 아주 크게 돌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경주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이 아름다운 질주 스테이크스다 보니까는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판타스틱 킹덤 우승하고 스피드 0이 2착을 하고 좀 착차가 있으면서 3착을 했는데 스피드 0은 전개발이 작용을 한 결과이고 이 마필은 외곽 뺑뺑 돌면서 조금 전개가 약간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딱 그 무리한 만큼 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스피드 0한테. 어쨌든 탄력 자체는 보여주었습니다. 외곽을 돌고 1200거리에서 종반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만 풀린다면 자기 탄력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본연의 탄력은 유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매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선행으로 우승한 이후에 성군전에 앞에 못 가고 무리한 전개로 12착으로 부진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선두 공략하면서 3착을 했는데 편성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 직선에서 채찍을 대죠. 좀 외삭기를 보였고 그 이후에 외삭기를 보인 이후에 계속 얘가 내측 기대는 조금씩 내측 기대는 모습입니다. 즉 이마필은 내측 기대는 악백이 있는 게 아니라 힘에 붙여갖고 힘이 되니까는 내측 기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페이스 쫓아가다가 중반 힘 부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또 앞에 가야 되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평 샤이는 모려 훈련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원더풀 바우 같은 경우는 퍼즈의 베그다드 커페이 자마인데 베그다드 커페이 마사이도 참 희한한 게 이거 그냥 바그다드 카페 그 영화가 있죠. 뭐 페미니즘 영화인데 그 바그다드 카페라고 하면 될 텐데 꼭 이 베그다드 커페이라고 좀 발음하기 힘들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너 이즈웰의 동생이라 남의 혈통적 기대치는 있는데 최상현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 데뷔전 앞선 공략해서 우승을 거뒀는데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직전하고 동일거리이긴 하지만 혈통적 기대치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이고 편성이 강해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치만 말씀을 드린 거고 게이트가 나오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4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풀어가는 외곽 게이트로 밀린 마필들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이트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치가만 놓고 본다면 닥터 오스카를 좀 세게 봐줘야 되고 그 다음 한센 코드걸이라든가 그레이트 미스, 아틀라스 이런 마필들도 좀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고 그리고 까르페 바벨과 알파토르는 복병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하게 한 마필을 더 뽑자면 이 드림 오브 킨이 훈련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요마필 역시 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